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의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과 다음 주에는 2015년에 화제가 되었던 과학계 10대 뉴스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는 시간으로서 이제 매년 언론에서 해오던 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3대 과학 저널 중 하나인 사이언스지가 2015년에 획기적인 10대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이언스지 홈페이지에 이제 또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연구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고 주요 쟁점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뭐였죠? 예,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 이제 차점자들 이렇게 거론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뭐냐 이런지를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예. 그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이른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리스퍼라는 RNA가 표적 유전자를 찾아가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카스9이라는 효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DNA 염기 서열 부위를 이렇게 절단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훨씬 더 쉽게 유전자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대 유전자 가위로 불리면서 최근 생명과학 연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올해죠. 실제로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는 모기를 개발했고 또 중국 광저우 생물의학 건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근육 발달 억제 유전자인 마이오스타틴이라는 것을 제거해서 근육량을 두 배나 이상 늘린 개, 비글 종이었는데 네. 그것을 또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에는 인간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돼지의 RNA 조각 62개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한꺼번에 잘라내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돼지에다 인간 장기를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거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돼지 대 인간 간의 그런 장기 이식 가능성을 이제 열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내년에도 그 성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기술을 인간 배어 세포에 적응하면은 특별한 질환을 없앨 수 있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여전히 공존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네이처지에서도 10대 뉴스 이런 거 있는데 네이처지가 선정한 과학계 10대 인물에서 선정된 것과 또 좀 관련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이처지도 이제 2015년에 그런 뉴스 인물 이런 것들 선정했는데 중국의 준주항이라는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지난 4월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인간 게놈 편집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논문에 발표해서 이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인간 수정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증 빈혈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그 가위로. 그래서 편집해서 정상 유전자로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논문을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후에 생명과학계 일각에서 이제 굉장히 인간의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연구에 중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 결과 미국 과학 아카데미 그리고 영국 로열 소사이어티 그리고 또 중국 과학 아카데미 이 기관에서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 행사를 인간 유전자 교정 국제정상회의라는 좀 이름이 큰 그 회의를 주관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이런 선언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교정된 세포가 임신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교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크리스퍼 가위를 하지만 그것을 임신해서 어떤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성명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유전자 관련 내용은 항상 윤리 문제와 그렇죠. 직결되니까 사이언스지도 그렇고 네이처지도 그렇고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올해 가장 큰 이슈로 꼽은 건데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사이언스에서 제작한 그 동영상 말씀드려 보면 일종의 후순위들 크리스퍼 유전자 외에 다른 것들이라고 한 것들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이스트를 이용해서 설탕을 진통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제 꼽혔습니다. 예. 미국의 생명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식물들 그리고 심지어 쥐 등에서 유전자를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합성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모르핀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스탠퍼드대 크리스티나 스몰크 연구원이 식물 그리고 쥐, 박테리아 등에서 얻은
있는 21개 유전자를 이스트에 넣어서 그 설탕을 원료로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테바인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외 소식으로는 또 호모 나레디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는데 올해 이제 국제 공동 연구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굴에서 3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새 인류의 화석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견된 동굴 이름이 그쪽에서 이제 떠오르는 별이라는 동굴이었는데 그래서 화석에는 남아공의 그 지역 언어죠. 세소토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호모 나레디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3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인데 네. 호모 나레디 화석을 발견한 의미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교과서에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인류가 살았던 시대를 이제 보면 진화사적으로 유인원과 이제 현생 인류를 잇는 최초의 종이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활동하던 시기랑 겹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학계는 어떻게 보면 인류 기원에 있어서 새로운 빛을 밝혀주는 그런 발견이라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밝혔습니다. 특히 유해들이 이제 놓였던 방식이 이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호모 나레디가 동료의 주검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의 절차를 네. 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여서 더욱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통설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매장풍습을 가졌던 그런 인류가 약 3만에서 5만 년 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최초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리고 또 그랬는데 이제 이 교과서 내용이 좀 바뀌겠죠. 게다가 또 거의 모든 초기 인류보다 손가락이 이제 좀 더 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이 굽은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도구 사용 능력이 있었음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서 더 큰 발견의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인류 과거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항상 흥미로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너윅에서도 비슷한 이런 뼈가 발견됐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근데 지난 1996년이었습니다. 이게 발견된 거는 그 미국 워싱턴주 캐너윅 그 콜롬비아 강이라는 게 흐르고 있는 그 강 옆에서 이제 오래된 뼈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발견되면서 캐너윅 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그런데 이 DNA를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이 골격이 8,5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대로라면 현존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인디언들, 그러니까 아시안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 인디언의 조상이 약 1만 5천 년 전에 당시로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지금의 베링해를 통해서 아시아인들이 건너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보면은 사실 40세 전후의 남성으로 보이고 또 두개골 모양이 현재 그런 원주민과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서유럽인이나 아시아인 다 섞여 있는 그런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 96년 이후로 계속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과거 유고를 검토한 한 법의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백인과 유사한 해골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연사 박물관 그 법인류학자가 라는 그 오슬리 박사 같은 경우는 캐너윅맨은 백인도 아니고 시베리아나 동북아시아인과도 다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폴리네시아인이나 일본 북부 지방에 거주하는 아이누족 남아시아인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쨌든 DNA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의견들과 다른 뭐 아시아에서 건너온 그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과학계 성과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데요. 나머지 주요 과학계 성과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